최용신 배움터 채널입니다. 본 채널에서 강의하고 있는 영어, 수학, 과학, 물리학은 모든 강의가 단계별로 되어 있거든요. 현 단계에서 어떤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이전 단계를 강의 제목을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 할 것은 비제차 미분 방정식을 풀매 있어서 아주 기가 막힌 아이디어에 대해서 해볼 거예요. 이른바 소멸자 방법, 영어로는 Annihilator Method라고 하는데, 이 방법이 얼마나 요긴하고 굿 아이디어인지 한번 감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이 아이디어 같은 경우는 전혀 근사가 포함되지 않는 그러한 이그젝트한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이 강의에 임하셔도 됩니다. 먼저 상수 계수를 갖는 선형 미분 방정식, 이것 같은 경우는 100% 풀린다고 하였죠. 그리고 이것에 대한 풀이의 구체적인 해법은 앞 시간에 했죠. 잘 모르시는 학생들은 지금 여기에 보이는 것을 클릭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 시간에 우리가 상수 계수를 가진 비제차 선형 미분 방정식은 어떻게 푸는가 잘 공부를 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잠깐 본다면은 이러한 미분 방정식이 있다. 우측이 제로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차 미분 방정식, 영어로는 Homogeneous Differential Equation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모든 계수들 AI들이 있죠. 이것들은 다 상수예요. 상수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풀려면은 일단 이러한 연산자 형태로 되어진 이것을 인수분해를 해야 된다겠죠. 그래서 인수분해를 한 결과 이것이 t-α1, t-α2 쭉 해서 t-αn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어졌다고 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어진 미분 연산자들에 의한 답을 우리가 적으면은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y는 summation k는 1부터 n까지 ck exponential alpha kx 이렇게 되어지죠. 단 이때 모든 서로가 다르다고 했어. 이럴 경우에는 이 식의 일반해가 이렇게 적어져요.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지금 모든 ck들이 서로 다르다고 했는데 이것들이 서로 중복돼 가지고 같을 수도 있죠. 즉 고등학교 때 배운 2중근, 3중근, 4중근을 갖는 그러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죠. 그러한 경우에 대해서 해는 어떻게 되었냐면은 이러한 경우를 한번 봅시다. t-α1 해서 이 식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어졌어. 그러고 난 다음에 α2가 L개만큼의 중근으로 되어져 있다. 그러면은 t-α2 해서 L제곱 그렇게 되어지죠. 그 다음에 α3가 m개만큼의 중근으로 되어져 있다. 그러면 t-α3m 그렇게 해주고 난 다음에 이제 나머지 남는 거 t-αn 그리고 y는 제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어졌다고 합시다. 무엇이? 이 미분 방정식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어졌다고 하자 그 말이야. 여기에서는 α2가 L중근을 갖게 되어지고 α3가 M중근을 갖게 되어지는 그러한 경우가 되어지죠. 이러한 경우에 이러한 미분 방정식의 일반해를 우리가 적으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똑같지요. 먼저 α1에 대해서는 α1이 딱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C1 exponential α1x 이렇게 적어주고 그 다음에 플러스 α2에 대해서는 L중근이기 때문에 무엇이 따라 붙습니까? 앞 시간에 다 했지요. 우선 L-1차 당식이 따라 붙고 거기에가 무엇이 곱해져 있습니까? exponential α2의 x 이게 곱해져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α3가 m중근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m-1차 당식이 먼저 적어지고 난 다음에 이 각각에 대하여 exponential α3x가 곱해지죠. 그리고 마지막 남은 거 αn 플러스 cn exponential αnx 이렇게 일반해가 되어진다라고 앞 시간에 했고,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것은 상수 계수를 갖는 비제차 선형 미분 방정식을 한번 배워보려고 하거든요. 이것이 우리가 앞전 시간들에 대해서는 미정계수법이라고 해서 이러저러한 특수한 경우에 미정계수법에 대해서 한번 해봤죠. 일단 이러한 연산자로 구성된 미분 방정식에서 이 앞에 있는 이것을 우리가 FD로 표시를 합시다. 즉 연산자로 표현된 함수라는 그러한 생각으로서 이 앞에 있는 것을 FD라고 해 보면은 FD에서 y 이코르 제로라면은 제차 방정식인데 이번에 할 것은 비제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비제차 선형 미방에서는 우변에 있는 Rx가 제로가 아닌 경우지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떤 경우로 한번 살펴봤냐면은 이 Rx가 다항식인 경우, 다항식이라면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서메이션 k는 0부터 n까지 akx의 k제곱, 이것이 n차 다항식이 되어지죠. 즉 우변이 이렇게 다항식으로 표현이 된 경우에 대해서 미정계수법으로 우리가 이 미방을 한번 풀어봤고, 그 다음에 우변이 지수함수 exponential alpha x로 표현되어지는 경우, 이러한 경우도 미정계수법을 한번 해봤고, 그 다음에 Rx가 코사인 x나 사인 x로 되어져 있는 경우, 이러한 경우도 한번 해봤어. 그리고 네 번째는 위의 세 가지가 서로 플러스나 곱하기로 연결된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미정계수법에서 이렇게 해봤지요. 그런데 미정계수법으로 하는 것도 물론 좋은데 그 방법은 한계가 있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배웠던 것이 매개변수 변화법이라는 것을 배웠잖아요. 이번에는 요 앞전에 했던 미정계수법에 대비해서 어나이러레이터 메소드, 즉 소멸자 방법이라는 방법을 써가지고 이러한 상수 계수를 갖는 비제차 선형 미분 방정식을 풀어보자 그 말이에요. 당연히 우변이 어떤 경우에 제로가 아닌 경우인데 그 경우를 커다랗게 이 네 가지로 분류해 볼 수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러한 형태의 제차 방정식 있죠. 이것은 100% 풀린다고 했어. 100% 풀린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생각에 만에 하나 이 제차 미분 방정식에서 우변 Rx라는 것이 제로만 되어져 준다면은 얼마나 좋을까, 그러한 희망감이 들죠. 그러한 희망감이 든다면은 그 희망을 쫓아서 연구를 해봐야 되겠지요. 이때 여러분들이 무엇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냐면은 Rx라는 이 우변항에 대해서 어떠한 미분 연산자를 작용을 시켜주면은 이 Rx가 제로가 되어질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시 한번, 지금 현재 이 Rx가 제로가 아닌 상태로 이러한 경우, 이러한 경우, 이러한 경우, 이러한 경우로 지금 우리가 구분해 봤잖아요. 그런데 이 Rx에다가 어떠한 미분 연산자를 가해 주면은 우변이 제로가 되어질까? 물론 좌변과 우변이 똑같이 성립해야 되기 때문에 우변에다가 어떠한 미분 연산자를 가해 가지고 얘가 제로가 되어졌다면은 좌변에도 동일한 미분 연산자를 가해 줘야 등식이 성립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한번 고려를 한번 해보자면은 우변 Rx가 있어. 이 Rx에 어떠한 미분 연산자를 가해줘 보냐면 G의 D라는 미분 연산자를 가해줬어. G의 D라는 미분 연산자를 가해줬더니 이것이 제로가 되어버렸다 이거야. 그러면 우변에다 G의 D를 가해줬다면, 즉 적용시켜줬다면은 좌변에도 당연히 G의 D라는 미분 연산자를 적용을 시켜 주어야만 이게 좌변과 우변이 이코르가 성립을 하겠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GT가 무엇인가 그것만 찾아낼 수만 있다면은 이러한 비제차 미분 방정식도 제차 미분 방정식 형태로 고쳐줄 수가 있죠. 왜 그래? GD를 Rx에다가 작용을 시켜 주었더니 우변이 제로가 됐잖아요. 즉 좌변을 보면은
GD, FD, Y는 제로 그런 형태로 되어졌기 때문에 원래는 비제차 미분 방정식이었는데 좌변과 우변에 GD라는 연산자를 가해 주었더니 우변이 0 되어져 버려가지고 결국은 좌변은 제로 해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제차 미분 방정식 형태로 변환이 되어져 버렸잖아요. 제차 미분 방정식은 100% 풀림 제가 적어놨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문제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은 이 GD라는 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GD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우리 한국말로 굳이 번역을 한다면은 소멸자라고 불러요. 소멸자라는 것은 어떤 것에 작용을 시키면은 그것을 소멸시켜 버린다. 즉 수학으로 말하면 제로로 만들어 버린다.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무엇이? 소멸자가. 이 소멸자를 영어로는 annihilator 그렇게 우리가 불러줘요. annihilator. 이러한 소멸자라는 것을 쓰는 방법, annihilator 메소드를 써가지고 이렇게 미분 방정식을 풀 수도 있습니다. 어떤 미분 방정식을? 비제차 미분 방정식을 제차 미분 방정식으로 변환시켜줘가지고 100% 풀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문제의 핵심은 무엇이 되어지겠습니까? 이 Rx에 작용을 시켰을 때 제로가 되게끔 만들어주는 소멸자 GD를 알아내는 것이잖아요. 이 소멸자 GD는 그 형태가 어떤 것이어야 되냐면은 이러한 상수 곱하기 미분 연산자 n번 적용되어지는 것, 이런 것들을 합으로써 정의가 되어져야 됩니다. 다시 한번 여기서 GD를 찾아내는 것이 키포인트가 되어지는데 이 GD는 어떠한 형태를 가지고 있기를 우리가 한정을 시켜 놓냐면은 FD와 같은 상수 곱하기 미분 연산자를 n번 적용시키고 또 상수 곱하기 미분 연산자를 n-1번 적용시키는 이러한 다항식 형태의 미분 연산자가 되어져야 되겠다라고 우리가 한정을 시킬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Rx가 이러한 네 가지의 경우에 GD가 어떤 형태가 되어지면은 GD가 작용이 되어지면 제로가 되어지는가 그것을 공부해보자 그 말이요. 자, 첫 번째 이 Rx가 다항식인 경우 한번 봐볼까요? 이것을 소멸시켜 버리는 소멸자 연산자 즉 annihilator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이걸 한번 봐봅시다. x의 제곱이란 것을 한 번 미분하면 2x가 되어지죠. 만약에 x의 제곱을 두 번 미분하면 2가 되어지죠. 근데 x의 제곱을 세 번 미분하면은 그때는 제로가 되어지잖아요. 그러면은 x의 제곱에다가는 라지 d라는 연산자가 몇 번 작용해줘야 얘가 제로가 되어집니까? 3번 이상만 작용되어지면은 제로가 되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Rx가 x의 n제곱이라고 했을 때 x의 n제곱을 소멸시켜 버리는 미분 연산자는 d의 n 플러스 1 그렇게 되어지죠. 즉 x의 n제곱이라는 이러한 Rx는 n 플러스 1번 미분해버리면 제로가 되어지더라 그 말이야. 그래서 첫 번째 다항식인 경우는 소멸자를 알아냈지요. annihilator가 어떻게 되어진다겠습니까? d의 n 플러스 1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방금 알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익스포넨셜 알파 x는 어떠한 것을 적용을 시켜버리면 익스포넨셜 알파 x라는 이러한 함수가 소멸이 되어져 버리는가 그것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이걸 한번 봅시다. 익스포넨셜 알파 x를 한번 미분을 하게 되어지면은 알파 익스포넨셜 알파 x 그렇게 되어지잖아요. 이것을 좌변으로 넘겨가지고 다시 간단하게 정리해주면 이런 형태가 되어지죠. 즉 익스포넨셜 알파 x라는 이러한 함수를 소멸시켜버리는 소멸자는 무엇이 되어진다? d-알파가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이것에다가 작용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은 1번, 2번 각자 소멸자를 구해냈죠. annihilator를 구해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3번 만약에 이 Rx가 코사인으로 돼 있거나
또는 사인으로 되어져 있는 경우는 이 GD가 어떠한 형태가 되어져야 GD를 RX에게 작용해버리면 0이 되어지는가 봅시다. 먼저 코사인 베타 X 있죠. 이것을 두 번 미분해 봅시다. 한 번 미분을 해버리면 마이너스 베타 사인 베타 X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얘를 또 한 번 여기에 작용을 시킨다. 즉 또 한 번 미분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번엔 베타가 또 하나 튀어져 나오니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코사인 베타 X 그렇게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 같은 경우도 얘를 화변으로 넘겨가지고 정리를 하면은 D제곱 코사인 베타 X, D제곱 코사인 베타 X 플러스 베타의 제곱 코사인 베타 X는 제로가 되어지죠. 그러면은 코사인 베타 X 소멸자는 무엇이라는 얘기야? 라지 D의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 이것이 코사인 베타 X에 대한 소멸자가 되어지겠죠. 즉 얘를 얘에게 적용을 시키면 무엇이 된다? 0이 된다 그 말이야. 똑같은 방법으로 코사인 베타 X 대신에 사인 베타 X를 집어넣어줘도 어때요? 제로가 되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코사인 베타 X에 대한 어나이러레이터는 무엇일까? D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 또 사인 베타 X에 대한 어나이러레이터는 무엇일까? D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 그렇죠. 사인과 코사인에 대해서는 그 소멸자의 형태가 같지요. 그렇다면 1번, 2번, 3번은 다 했죠. 이제 이 4번 같은 경우는 위의 세 가지가 플러스 또는 곱하기로 연결된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네 번째 같은 경우 가장 먼저 어떤 것을 한번 해보냐면은 익스포넨셜 알파 x와 코사인 베타 x 또는 익스포넨셜 알파 x와 사인 베타 x가 우변으로 되어져 있는 경우는 그것에 대한 어나이러레이터, 즉 소멸자가 무엇이 되어질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렇다면 일단 이러한 미분 방정식을 한번 풀어봅시다. 여기서 알파와 베타는 실수로서 y2--2 알파 y 프라임 플러스 알파의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 y 이코르 제로, 이것은 상수 계수를 가진 제차 미분 방정식이잖아요. 이게 제차 미분 방정식. 상수 계수를 가진 이게 제차 미분 방정식은 100% 풀린다고 하였고,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강의를 해 놓았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 또 클릭해서 보세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러한 미분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이것을 일단 연산자 형태로 미분 방정식을 바꾸겠습니다. y2'은 d 스퀘어 마이너스 2알파 y'은 d, 그리고 알파의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은 그대로 적어주고 맨 뒤에다가 y 내놓고 이코르 제로, 이런 형태로 당연히 적어지죠. 그래서 이것을 인수분해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d-p1 곱하기 d-p2의 y는 제로, 그렇게 되어지죠. 여기에서 이것을 근을 p1 또는 p2라고 했기 때문에 p1 같은 경우는 이것을 근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 i가 되어지고, p2라는 것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 i, 그렇게 되어지죠. 바로 앞 시간에 우리가 또 했듯이 이러한 형태의 미분 방정식의 해는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이것에 의한 해는 익스포넨셜 알파 x 마이너스 i 베타 x, 그렇게 되어지죠. 얘가 마이너스가 된 이유는 얘가 p2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에 의한 해는 익스포넨셜 알파 x 익스포넨셜 i 베타 x, 그렇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미분 방정식의 전체적인 일반 해는 이 기저와 이 기저를 선형합시켜 놓은 것이죠. 그래서 일반의 y는 지금 현재 여기서 y는 이 y야. 이 일반의 y는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c1 익스포넨셜 알파 x 익스포넨셜 i 베타 x, 그렇게 되어지고, 또 이 기저에 대한 선형합, 이렇게 되어지죠. 그러면은 이러한 형태의 미분 방정식의 해는 어떻게도 적어지냐면은 a 익스포넨셜 알파 x 코사인 베타 x 플러스 b 익스포넨셜 알파 x 사인 베타 x, 이렇게도 적어진다는 것을 익히 했지요. 이것도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 클릭해서 보세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최종적인 결론으로 내린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식을 다시 한번 바꿔 써보겠습니다. 이 식을
이렇게 다시 한번 바꿔 써볼 거야. D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D 플러스 알파의 제곱, 여기까지는 완전 제곱식으로 고쳐지죠. 그래서 D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해놓고 D에 플러스 베타의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 해놓고, 그 다음에 이 Y 있죠. Y를 넣어놓은 것이 제로야. 그렇다면은 이 미분 방정식에 해당하는 Y에 대한 소멸자는 무엇이 되어집니까? 바로 이것이 Y에 대한 소멸자가 되어지죠. 그런데 Y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A exponential alpha x 코사인 베타 x 플러스 B exponential alpha x 사인 베타 x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여기에서 A와 B라는 것이 적분상수라는 것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앞부분 강의 처음부터 다시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제차 미분 방정식이 선형결합으로 연결이 돼 있다면은 각각의 기저들 또한 그 2개의 미분 방정식의 해가 된다는 것을 알지요. 그렇기 때문에 exponential alpha x 코사인 베타 x도 이 미분 방정식의 해가 되어지고, 또 exponential alpha x 사인 베타 x도 이 미분 방정식의 해가 되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exponential alpha x 코사인 베타 x도 제로가 되어지고, 또 exponential alpha x 사인 베타 x도 제로가 되어지죠. 어떠한 경우 소멸자에 대해서, 이렇게 생기는 소멸자에 대해서 어떠한 함수들이 소멸이 되어져 버리냐면은 exponential alpha x 코사인 베타 x가 제로가 되어져 버리고, 또 이러한 소멸자가 exponential alpha x 사인 베타 x에 작용이 되어져 버리면 제로가 되어지죠. 그래서 이 네 번째 중에서 위의 세 가지가 플러스 또는 곱하기로 연결된 것이라고 했는데, 방금 제가 했던 것은 exponential alpha x 2번하고 이 3번들하고 곱해져 있는 그러한 경우 Rx에 대한 소멸자를 구해내 봤죠. 이번에는 어떠한 Rx에 대한 소멸자를 한번 알아보려고 하냐면은 x의 n제곱 exponential alpha x 코사인 베타 x, 또는 x의 n제곱 exponential alpha x 사인 베타 x에 대한 소멸자는 무엇일까? 즉 이것들에게 어떠한 미분 연산자를 적용을 시키면은 이것들이 제로가 되어져 버릴까?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물론 답은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d-알파의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 이것을 n 플러스 1번 적용을 시키면은 이것들에 대한 Rx가 제로가 되어지거든요. 이것을 한번 증명을 해보자 이거예요. 우리가 앞 시간들에서 이런 거 한번 했죠. d-알파의 n, y는 제로. 이러한 미분 방정식은 어때요? y가 d-알파가 n번 적용이 되어지는 그러한 경우잖아요. 이러한 경우에 해 y는 우리가 어떻게 되어진다고 배웠습니까? p의 n-1의 x exponential alpha x 그렇게 된다고 배웠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고려할 미분 방정식은 어떤 미분 방정식이냐면은 이것을 미분 연산자로 고치면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되어지는 미분 방정식에서 이것이 몇 번 적용된 경우를 한번 봐보냐면은 n 플러스 1번 적용된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러한 미분 방정식을 미분 연산자 D를 사용을 해서 고치면 이렇게 고쳐진다 그 말이야. 문제는 지금부터야. 그러면 이렇게 고쳐진 미분 방정식에서 이 미분 방정식의 연산자 형태가 n 플러스 1번 적용이 된 그러한 경우를 고려를 해보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원래는 이 미방을 고쳐서 이런 형태로 되어졌는데, 이러한 형태의 미방은 미방이되 이쪽이 n 플러스 1번 적용이 되어진 경우는 해가 어떻게 되어질까, 그것을 한번 알아보자 그 말이에요. 즉 이러한 미분 연산자가 n 플러스 1번이 적용이 되어졌다고 했을 때 그때의 해 y는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그걸 한번 알아보자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이게 n 플러스 1번 적용이 되어졌어. 어디에가? y에가.
그 결과가 제로가 되어지죠. 이 경우에는 이 y에 대한 소멸자, 즉 어나이러레이터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이 되어지잖아요. 즉 이 연산자에 대해서 y는 소멸되어지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다시 적용을 시키면은 이번에는 이것이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이쪽이 n 플러스 1번 또 이쪽도 n 플러스 1번 그렇게 되어지죠. 그래서 t-p1 이것이 n 플러스 1번 적용이 되어지고 동시에 t-p2도 n 플러스 1번이 적용이 되어지는 그러한 y에 대한 해를 구하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한 y에 대해서 그래서 t-p1 n 플러스 1 이것에 대한 해를 구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여기서 exponential alpha x, exponential i의 베타 x 이것 같은 경우는 얘가 n 플러스 1이 없는 경우고 얘가 n 플러스 1이 있으면 얘가 뭐가 따라 붙습니까? 우리가 했지요. 바로 p의 mx 즉 n차 당식이 여기에 따라 붙게 되어지죠. n차 당식이 여기에 따라 붙은 것이 무엇을 해가 되냐면은 t-p1에 n 플러스 1번 적용이 될 때 그때의 해는 이렇게 되어지고 그 다음 t-p2에 n 플러스 1 이것은 그 해가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여전히 이것에다가 무엇을 곱한 것이 되어지겠습니까? 이번에는 p n의 x 이렇게 되어지죠. 여기서 pnx 같은 경우는 n차 당식이야. P'의 nx 같은 경우도 n차 당식이야. 여기서 프라임이라는 것은 미분 표시가 아니에요. 여기 pnx하고 구분시켜주기 위해서 P'이라고 했을 뿐이야.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까와 똑같이 일반해를 적어주면은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바로 이쪽에가 무엇이 따라 붙겠습니까? pnx가 따라 붙을 것이고 또 이쪽에가 또 뭐가 따라 붙습니까? P'nx가 따라 붙겠죠. 여전히 여기에도 뭐가 따라 붙겠습니까? pnx가 따라 붙을 것이고 또 이쪽 끄트머리가 또 뭐가 따라 붙겠습니까? P'nx 이게 따라 붙겠죠. 거듭 얘기하지만은 pnx는 n차 당식, P'nx도 n차 당식이에요. 그렇다면은 이제 이 수식에 대한 일반해를 적으면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이쪽에가 pnx가 따라 붙을 것이고 이쪽에가 P'nx가 따라 붙겠죠.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최종 형태를 알기 전에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여기서 pnx 같은 경우는 n차 당식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쓰면은 이런 형태가 되어지겠죠. anx의 n제곱 플러스 a의 n-1의 x의 n-1 쭉 가가지고 끝에 가서 상수항 이렇게 남겠죠. 그런데 여기서 n차 당식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특수해 같은 것을 정해 줄 적에는 이 상수들을 우리가 마음껏 정해 줄 수가 있어요. a,n만 1로 놔두고 다른 것들은 전부 다 제로로 정해 버리면은 그것 또한 해가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pn을 잡기를 무엇만 잡을 거냐면은 여기에서 x의 n제곱만 해로 잡을 것이거든요. 이것의 해 있죠. 이것의 해를 정함에 있어서 원래 일반 해는 n-1차 당식에다가 exponential alpha x 이렇게 해줘야 일반 해가 되어지는데 이렇게 놔둬도 물론 이것의 해가 되어지지만은 여기에서 무엇만 또 놔둬도 이것의 해가 되어지냐면은 p의 n-1이라는 n-1차 당식에서 x의 n-1만 나는 선택하겠다 pnx로 그래가지고 x의 n-1 exponential alpha x 이것만 여기에다 대입해도 역시 답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이계 비제차 미분 방정식을 구함에 있어서 여기서 pnx는 뭘로 정해줄 것이냐면은 x의 n제곱으로 정해줄 것이거든요. 물론 x의 n제곱 말고도 여기에다가 x의 n-1, x의 n-2 얼마든지 적어줘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x의 n제곱만 n차 다항식에서 택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여기에서 pnx들을 다 곱해줬다시피 아까 좀 전에 익스포넨스 알파 x, 코사인 베타 x, 사인 베타 x 이것들에다가 pnx를 곱해줘야 되는데 그 pnx 중에서 x의 n제곱만 선택을 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x의 n제곱 익스포넨셜 알파 x, 코사인 베타 x는 제로가 돼. 어떠한 미분 연산자에 대해서 t-알파의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 이 전체를 n 플러스 1번 적용시킨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원래는 x의 n자리에 올 것이 무엇이 돼야 되냐면은 n차 다항식인 pnx가 와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pnx를 여기에다가 집어넣어도 답이 되지만은 x의 n제곱만 넣어줘도 답이 된다 그 말이야. 그래서 x의 n제곱 익스포넨셜 알파 x 코사인 베타 x를 제로로 만드는 미분 연산자가 무엇이냐면은 t-알파의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 해서 n 플러스 1번 적용 무엇에다가 이것에다가 여기서 n 플러스 1이 오게 된 이유는 뭐요? 방금 우리가 여기서 했잖아요. 이것을 n 플러스 1번 적용시킨 y를 제로라고 했을 때 이 y에 대한 소멸자는 무엇이라고? 바로 이 부분이라고. n 플러스 1을 포함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y를 구해보니까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원래는 pnx, 익스포넨셜 알파 x, 코사인 베타 x 또는 x의 n제곱 익스포넨셜 알파 x, 사인 베타 x 이것이 답이 되어지는데 그 답을 여기에다가 적어놓고 그 앞에다가 연산자를 그대로 적어 놓으면은 이것들에 대한 소멸자가 이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문제 한번 내볼게요. 여기에다가 x의 n제곱 대신에 x의 n-1 적어놔도 이거 답 돼야 안 돼? 답 됩니다. x의 n-2 대입해도 답 돼. 물론 이 앞에 상수가 곱해져 있어도 당연히 되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어나이러레이터는 바로 이것이 되어진다 그 말이야.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은 아까 했죠. t-알파를 n 플러스 1번 y에다가 적용시켰을 때 그것이 0이 되어졌다. 그러면은 y라는 것은 n차 다항식 곱하기 익스포넨셜 알파 x 그렇게 되어지는데 여기서 n차 다항식 같은 경우는 x의 n제곱으로 잡아놔도 상관없고 만약에 이것이 무슨 경계조건이나 초기조건을 만족시킨다 그러면은 다 적어놓고 그 경계조건이나 초기조건을 만족시키게끔 그 개수들을 정해줘야 돼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앞 시간들에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할 거예요. 문제의 핵심은 이제 간단히 무엇이냐면은 이렇게 되어지죠. x의 n제곱에 대한 어나이러레이터 소멸자는 무엇이냐면은 d의 n 플러스 1 이렇게 되어지죠. d의 n 플러스 1 이것을 x의 n에 적용시키면 이것이 제로가 되어져 버린다. 그 다음 익스포넨셜 알파 x에 대한 소멸자는 무엇이냐면은 이렇게 되어지죠. d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되어지죠. 이것이 제로. 그 다음 코사인 베타 x나 사인 베타 x 이것들에 대한 소멸자는 무엇이냐면은 t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 이것이 코사인 베타 x와 사인 베타 x에 대한 소멸자가 이렇게 되어지죠. 소멸 연산자가. 그리고 익스포넨셜 알파 x 코사인 베타 x 또 사인 베타 x 이것들에 대한 소멸 연산자는 무엇이 되어졌습니까? t 마이너스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 이것이 바로 이것에 대한 소멸 연산자가 되어지죠. 그리고 또 하나 x의 n제곱 익스포넨셜 알파 x 그리고 뒤에는
코사인 베타 x 또는 사인 베타 x, 이것에 대한 소멸 연산자는 어떻게 되어진다고 했습니까? d-알파의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 해놓고 이것을 m 플러스 1번 얘들에게 작용을 시키면은 이것들이 뭐이 된다? 0이 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우변을 제로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소멸자를 좌변에도 똑같이 적용시켜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우변이 제로가 되어지는 제차 미분 방정식이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소멸자 형태 GD를 어떻게든지 구해낼 수만 있다면은 모든 비제차 미분 방정식도 풀리죠. 그런데 이 소멸자 있죠. 이 소멸자를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는 구해낼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소멸자를 못 구해냅니다. 일반적으로는 소멸자를 못 구해낸다는 얘기가 무엇이냐면은 그 소멸자가 이러한 형태, 즉 상수계수 곱하기 미분 연산자의 n제곱 이런 형태로 못 구해낸다 그 말이에요. 더 자세히 말하면은 소멸자를 D로 된 다항식 형태로 못 구해낸다 그 말이에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특수한 경우에 대해서는 구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교재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특수한 경우에 대한 소멸자 있죠. 대부분의 응용 문제는 이 4개를 잘 적용을 하면 다 풀 수가 있기 때문에 응용 측면에서 그렇게 답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요. 강의를 여러분들께서 잘 들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클릭해 주시면 제가 기분이 좋겠지요. 이상입니다.